여러분, 통장에 있는 돈 3년 뒤면 휴지 조각이 됩니다. 헛소리 같죠? 근데 이 말을 한 사람이 문제예요. 1,000조 원을 손에 쥔 세계 최고 부자 일론 머스크가 직접 한 말이거든요. 테슬라, 스페이스X, X까지 전부 그의 손아귀에 있는 자본의 황제가 돈이 사라진다고 선언했습니다. 2028년이면 화폐라는 개념 자체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뼈 빠지게 일해서 모은 저축, 땀 흘려 장만한 부동산, 이 모든 게 의미 없어진다니 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이 충격적인 예언의 실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머스크의 폭탄 발언이 터진 건 2025년 12월 초였어요. 인도의 젊은 억만장자 니킬 카마스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2시간 넘게 대담을 나눴는데 평소와 달리 엄청 차분하면서도 확신에 찬 눈빛이었거든요. 니킬이 미래의 돈은 어떻게 될 거냐고 물으니까 머스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돈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질 겁니다. AI와 로봇이 인간의 모든 욕구를 채워줄 만큼 발전하면 돈의 중요성은 급격히 떨어지겠죠. 여기까지만 들으면 뜬구름 잡는 소리 같잖아요. 근데 바로 다음 발언이 전 세계 경제학자들 심장을 덜컥 내려앉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그게 대체 언제냐고 물으니까 머스크가 딱 3년 본다고 했거든요. 2028년, 늦어도 2029년이면 AI와 로봇이 찍어내는 생산량이 화폐 발행량을 추월할 거라고요. 3년이면 지금 넣은 적금 만기 겨우 돌아올 시간이에요. 그 짧은 시간 안에 수천 년간 인류를 지배해온 화폐 시스템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왜 이 사람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할까요? 머스크는 늘 조롱거리였잖아요. 2002년에 전기차가 내연기관을 다 밀어낼 거라고 했을 때 GM이니 포드니 하는 전문가들이 배꼽 잡고 웃으면서 배탈이 달린 장난감이나 만들라고 비웃었습니다. 근데 2025년 현재 테슬라 시가총액이 1조 달러를 넘어서 전 세계 자동차 회사 다 합친 것보다 큽니다. 2008년에 민간 기업이 로켓 만들어서 우주 간다고 하니까 나사조차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는데 지금 스페이스X가 인류를 화성으로 보내기 직전이에요. 이 사람이 미래를 말하면 처음엔 미친 소리 취급받다가 5년 뒤엔 혁신이라고 치켜세우고 10년 뒤엔 그냥 상식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번 예언도 흘려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 머스크가 단순히 예측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사람은 직접 그 미래를 만들어버리는 사람이거든요. 전기차가 대세가 될 거라고 말하고 나서 테슬라로 직접 그 시장을 열었고 민간 우주여행 시대가 온다고 말하고 나서 스페이스X로 직접 로켓을 쏘아올렸잖아요. 지금 머스크가 돈이 사라진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뭘 하고 있는지 아세요? 테슬라에서 옵티머스라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미친 듯이 개발하고 있고 xAI라는 회사에서 초거대 AI를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미래를 점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그 미래를 앞당기고 있는 겁니다. 머스크의 논리를 이해하려면 경제학의 기본 원칙부터 짚어봐야 합니다. 바로 희소성이에요. 우리가 왜 돈 벌려고 이렇게 아등바등할까요? 간단하죠. 갖고 싶은 건 많은데 물건은 적으니까요. 맛있는 음식, 좋은 옷, 멋진 집, 전부 누군가의 피땀 어린 노동이 들어가야만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공급이 딸리니까 돈이 힘을 갖는 겁니다. 근데 머스크가 그리는 3년 뒤 세상은 완전히 다릅니다. 옵티머스 같은 휴머노이드 로봇과 초지능 AI가 만나는 순간 생산의 공식 자체가 깨져버려요. 사람은 하루에 8시간은 자야 하고 밥도 먹어야 하고 주말엔 쉬어야 하잖아요. 아프면 병원 가야 하고 툭하면 파업도 합니다. 근데 로봇은요,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불평 한마디 안 해요. 전기만 꽂아주면 24시간 365일 미친 속도로 물건을 찍어냅니다. 머스크가 로봇 한 대가 100개를 만들면 로봇 10,000대는 100만 개를 만든다고 했거든요. 공급이 수요를 압도적으로 찍어부르면 가격은 어떻게 되죠? 폭락합니다. 0에 수렴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머스크가 예고한 하이퍼 디플레이션입니다. 지금 우린 물가 오르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죽을 맛이잖아요. 마트 가면 라면 값도 올랐고 커피 값도 올랐고 집값은 말할 것도 없죠. 근데 3년 뒤엔 정반대 상황이 온다는 겁니다. 물건이 너무 흔해서 발에 채이는 세상이요. 자동차 좀 가져가세요. 공짜입니다. 스마트폰이요? 길가에 널렸는데요, 뭘.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마트폰 하나 만들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반도체 설계하는 엔지니어, 공장에서 조립하는 노동자, 부품 나르는 물류기사. 이 모든 사람들에게 월급을 줘야 하잖아요. 근데 로봇이 이 모든 걸 다 한다면요? 설계도 AI가 하고, 조립도 로봇이 하고, 배송도 자율주행 트럭이 한다면요? 인건비가 0원이 되는 거예요. 스마트폰 원가가 거의 전기료랑 재료비만 남게 되는 거죠. 머스크는 이런 상황이 스마트폰만이 아니라 모든 물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질 거라고 봅니다. 옷도, 음식도, 자동차도, 집도요. 로봇이 농사 짓고, 로봇이 옷 만들고, 로봇이 집 짓고, 로봇이 요리하면 모든 물건 값이 바닥을 치게 되는 거죠. 물건값이 똥값이 되는 세상에서 과연 돈을 모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통장에 10억이 있어도 밖에서 물건을 공짜로 나눠주는데 그 돈이 무슨 소용이겠냐는 거예요. 머스크는 정확히 이 지점을 꼬집었습니다. 돈이라는 건 노동 분배를 위한 데이터베이스일 뿐인데 노동이 필요 없고 나눠줄 물건이 무한하다면 그 데이터베이스는 그냥 삭제되는 거라고요. 여기서 우리는 머스크의 속내를 좀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왜 하필 지금 3년이라는 시한부 선고를 내렸을까요? 그건 현재 자본주의가 이미 시한부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미국 빚이 얼마인지 아세요? 36조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약 5경 원이 넘어요. 이게 얼마나 큰 돈이냐면요. 1초에 100만 원씩 써도 이 돈 다 쓰려면 15만 년이 걸립니다. 인류가 지구에 등장한 것보다 더 긴 시간이에요. 더 충격적인 건 미국이 빚을 갚기는커녕 빚에 대한 이자 갚는 돈이 국방비 예산을 넘어섰다는 거예요. 세계 최강 군사력을 유지하는 데 쓰는 돈보다 이자 내는 데 더 많이 쓴다는 거잖아요. IMF 총재조차 미국의 빚은 지속 불가능하다고 경고했을 정도니까요. 이대로 가면 미국은 망하고 달러는 그냥 휴지 조각이 되는 겁니다. 전 세계 경제가 달러를 중심으로 돌아가는데 달러가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만 해도 아찔하죠. 그런데 머스크가 여기서 기가 막힌 해법을 내놓았습니다. AI와 로봇이 만드는 생산성 폭발이 이 미친 빚더미를 해결할 유일한 구명조끼라는 거예요. 논리는 이렇습니다. 로봇이 물건을 무한대로 찍어내서 물가를 떨어뜨리면 디플레이션이 오고 물가가 떨어지니까 중앙은행은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어요. 금리가 0%를 넘어 마이너스까지 가면 5경원 빚에서도 이자를 한 푼도 안 내도 되는 거죠. 오히려 빚이 있으면 돈을 받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동시에 경제 규모는 폭발적으로 성장하니까 결과적으로 빚 액수는 그대로여도 경제 규모에 비하면 빚이 먼지처럼 작아지는 겁니다. 빚을 갚아서 없애는 게 아니라 경제를 미친 듯이 키워서 빚을 아무것도 아닌 걸로 만들어버리는 전략이에요. 이걸 하려면 필연적으로 돈의 가치가 희석되어야겠죠. 머스크의 예언은 단순한 기술 전망이 아니라 붕괴 직전의 자본주의를 아예 리셋하려는 거대한 청사진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돈이 사라진 자리는 뭐가 채울까요? 머스크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돈은 사라지지만 화폐의 본질은 남는다고요. 그것은 바로 에너지입니다. 그는 지금의 달러나 원화 같은 돈을 안 믿어요. 정치인들이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으니까요. 컴퓨터 자판 몇 번 두드리면 1조 달러가 뚝딱 생기는 가짜 돈이라고 보는 거죠. 하지만 에너지는 다릅니다. 법으로 규제해서 늘릴 수가 없어요. 국회에서 오늘부터 전기 2배로 늘린다고 법 통과시킨다고 전기가 뿅 하고 생깁니까? 물리법칙은 절대 거짓말을 안 하거든요. 전기를 만들려면 태양광 패널 깔고 원전 짓고 발전기 돌려야 해요. 미래에는 너 통장에 얼마 있어가 아니라 너 전기 얼마나 만들 수 있어가 부의 기준이 되는 거죠. 발전소는 새로운 중앙은행이 되고 배터리는 새로운 지각이 되는 겁니다. 머스크가 비트코인을 지지했던 이유도 여기 있어요. 비트코인은 채굴하려면 막대한 전기를 태워야만 얻을 수 있잖아요. 공짜로 얻을 수 없는 에너지가 응축된 화폐인 거죠. 그는 비트코인을 미래 에너지 화폐의 시제품으로 봤던 겁니다. 하지만 머스크가 꿈꾸는 유토피아에도 어두운 면이 있어요.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은 법이죠. 머스크가 노동 분배를 위한 돈이 필요 없다고 했죠? 뒤집어 말하면 인간의 노동 자체가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로봇이 다 해주는 세상에서 인간은 뭐하고 살아요? 정부나 AI 기업이 배급해주는 에너지나 받아먹으며 연명하는 존재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삶의 목적을 잃은 인류에게 닥칠 정신적 공허함, 이거 진짜 큰 재앙이 될 수 있어요. 과도기적 대혼란도 문제입니다. 머스크는 3년이라고 했는데 시스템이 부드럽게 바뀔 시간이 없어요. 3년 뒤에 현금이랑 부동산 가치가 폭락하고 직장에서 로봇한테 밀려난다면요.
지금 우리나라만 해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로봇으로 대체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을까요? 공장 노동자, 배달 기사, 계산원, 사무직 직원, 심지어 의사나 변호사까지도 AI한테 일부 업무를 빼앗길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경고하고 있잖아요. 준비된 소수의 기술 기업과 자본가는 신이 되겠지만 대다수 서민들은 하루아침에 벼락거지가 될 수 있습니다. 에너지가 곧 돈이라면 에너지 시설 가진 사람이 세상을 지배하겠죠. 지금의 빈부격차보다 훨씬 잔혹한 에너지 격차가 새로운 신분제가 될지도 모릅니다. 로봇 주인과 로봇 없는 사람, 발전소 가진 사람과 전기 얻어 쓰는 사람, 이렇게 인류가 두 종족으로 갈라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너무 암울한가요? 하지만 공포에 떨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머스크 예언이 100%안 맞을 수도 있고 10년이나 20년이 걸릴 수도 있죠. 하지만 방향성만큼은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뭘 준비해야 할까요? 머스크는 인터뷰에서 경쟁자임에도 불구하고 몇몇 기업들을 콕 집어서 힌트를 흘렸어요. 구글은 엄청난 데이터와 플랫폼을 가졌고 엔비디아는 현 시점에서 명백한 승자라고 했습니다. 돈이 사라지는 세상에서도 시스템을 통제하는 지능을 가진 기업은 권력을 준다는 거죠. 에너지를 공급하는 기업들도 중요해요. 전력을 생산하고 저장하는 기업들은 미래의 조폐공사가 됩니다. 테슬라나 아마존처럼 실제 물리 세계에서 물건을 나르고 만드는 로봇 기술을 가진 기업들도 살아남을 겁니다. 그리고 머스크는 진짜 뼈 있는 조언을 남겼어요. 나는 주식을 사거나 투자처를 찾지 않습니다. 그저 무언가를 만들거나 구축하려 할 뿐입니다. 미래에는 돈 굴려서 돈 버는 사람은 설 자리가 없다고요. 오직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 로봇이 할 수 없는 창의적인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사람만이 번영할 수 있다는 얘기죠. 3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찰나와 같은 시간입니다. 머스크의 1000조 원이라는 돈, 그리고 그가 던진 화폐 종말이라는 폭탄, 이게 단순한 부자의 농담일까요? 아니면 인류 문명의 판이 뒤집히는 신호탄일까요? 세상은 이미 우리가 알던 교과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2028년 어느 날 아침 여러분이 눈을 떴을 때 지갑 속 10,000원짜리 지폐가 여전히 세상을 사는 열쇠일까요? 아니면 박물관에나 있어야 할 종이 조각이 되어 있을까요? 머스크의 예언이 현실이 될지 아닐지 그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변화를 부정하는 사람에게 미래는 재앙이지만 눈을 크게 뜨고 대비하는 사람에게 미래는 기회입니다.